왕이 되어서는 안 됐던 왕, 단종 이홍이 비극이 아니라 결핍의 서사.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12의 아버지를 잃고 15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의 목숨까지 빼앗기는구나. 12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왕위보다 먼저 생긴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결핍이 이 아이를 역사에서 가장 슬픈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1441년 조선 세종 23년 왕세자 이항 훗날의 문종이 아들을 얻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홍이. 그런데 이홍이가 태어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유는 출산 후유증이었습니다. 이홍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종의 출발점입니다. 왕위보다 먼저 결핍이 그를 규정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이홍이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즉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단종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12살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이 조선의 왕좌였습니다. 아이는 왕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왕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때 조선의 권력 지형을 보면 이미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만들어 놓은 지편전, 학자들과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야심이 들끓는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 수양대군 이유.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총명했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앉아있는 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단종에게는 그 기회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으며 자신의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1453년 단종 즉위 이듬해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계유정난, 김종서를 직접 찾아가 철퇴로 때려 죽이고 황보인을 비롯한 왕의 편에 서 있던 대신들을 일거에 제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종의 울타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날 단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양대군이 경복궁으로 들어와 왕에게 구하자 왕은 두려워 말을 잇지 못했다. 1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떨고 있는 것 외에는.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왕위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모든 실권은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고 단종은 허울만 남은 왕으로 2년을 더 버팁니다. 1455년 단종 나이 15,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 선의를 압박합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합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15살짜리 상왕. 이듬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합니다. 사육신이라고 불리게 될 6사람입니다. 이 계획은 발각되고 사육신은 모두 처형됩니다. 단종 복위 운동의 결과는 단종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상황에서 강등시켜 노상군으로 만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1456년 단종 나이 16이었습니다. 영월의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면은 절벽인 그 땅.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는 곳. 그곳에 단종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왕위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서 시 한 편을 남깁니다. 자규로에 올라 쓴 시입니다. 자규는 두견새, 접동새입니다. 밤에 우는 새. 피를 토하며 운다고 전해지는 새.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에서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 짝하며 푸른 산에서 우네. 밤마다 달 아래 잠 못 이루고 봄마다 피는 물로 꽃을 붉게 물들이네. 이 시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나 아버지를 잃고 왕위를 빼앗기고 홀로 유배지에서 밤을 버티는 사람의 이야기.
17살짜리가 쓴 시입니다. 1457년 단종 나이 17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다시 꾀하다 발각됩니다.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두지 않기로 합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습니다. 혹은 목매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지금도 논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17살에 죽었다는 것. 왕위에 앉은 지 3년, 유배지에서 1년. 이 아이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단종의 콤플렉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박탈, 빼앗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빼앗겼습니다. 12살에 아버지를 빼앗겼습니다. 15세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16세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17에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 빼앗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종이 보여준 것은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입니다. 이것을 나약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분노에서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대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단종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단종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극은 단종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초기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왕이 즉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이야기입니다. 수양대군을 악인이라고만 보는 것도 단순화입니다. 그 역시 세종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이 묻힌다고 느꼈던 사람이었고 권력 공백이 만들어낸 틈을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선악구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단종이 복권된 것은 그가 죽고 240년이 지난 뒤입니다. 숙종 24년 1698년 비로소 왕으로서의 이름을 돌려받았습니다. 영월의 장릉에는 지금도 해마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어린 왕의 무덤 앞에서 무언가를 느끼러 오는 사람들. 아마도 그것은 죄책감일 것입니다. 어쩌면 연민일 것입니다. 혹은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느끼는 그 감각일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언가에 의해 밀려나는 것. 단종은 그 감각을 가장 극적으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이것입니다. 어떤 결핍과 박탈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 주어진 위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운명, 그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배척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권력의 공백은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그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단종 이홍이 이름보다 비극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러나 그 비극 안에는 빼앗긴 것들을 조용히 껴안고 살았던 한 인간의 서사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조 이후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